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니까 저도 노후 대비 관련한 그런 유튜브 전문가 분들 말씀을 많이 들어보거든요. 그럼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부동산에 몰빵해가지고 나중에 가난한 노인 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소위 지속적인 소득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100번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자기의 자산의 한 80% 이상을 한 곳에 다 몰빵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몰빵하냐? 부동산. 그 부동산 가격이 꺼지면 내 자산이 이제 엄청난 가치 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라면 이런 때에 소위 자산을 좀 잘 분산할 것 같아요. 그럼 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다시 다행히 요새 약간 다시 또 이렇게 약간 데드캣 바운스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다시 약간 오른다고 할 때 앞으로 옛날처럼 엄청나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는 대표님도 생각 안 하실 거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이거 붙잡고 괜히 마음 졸이면서 살지 말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어떨까. 만약에 지금 전세 나가야 되는 사람이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집에 있다면 그걸 이번 기회에 좀 잘 처분해가지고 그것 좀 팔고 좀 작은 집으로 좀 옮겨가는 것이 어떨까. 더군다나 그것도 기왕이면 나이도 들었다면 좀 교회로 가는 것이. 저 시골로 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시골로 가가지고 내 병원도 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또 자기는 지금 도시에 사는 거 아니냐. 저도 약간 시외곽으로 지금 옮겼어요. 약간 그렇다고 해서 서울에 멀지 않아요. 저희 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제일 좋은 현대 아산이라든가 삼성병원 30분이면 가거든요. 그 정도 거리. 정도 시외곽에 정말 살만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데로 좀 이렇게 가서 좀 건강한 그런 어떤 노후 생활을 하면 그리고 여유 있는 삶을 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하고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저는 부동산에 이제 몰빵되어 있는 그 자산 중에 일부를 저는 주식 같은 데에 좀 옮겨 담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제가 아까 4가지 뉴노멀 말씀드렸는데 저는 주식을 해도 단기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디지털 사회로 전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노인 사회로 간다. 사회 양극화로 간다. 또 마지막에 기후위기, 오늘 거의 얘기 안 했습니다만 기후위기로 간다 그러면 그런 어떤 시대의 큰 흐름이 있잖아요. 정말 유능한 어부는 잔파도를 보지 않고 뭘 보나요? 큰 파도의 흐름. 아니면 그 밑에 거대한 물길의 어떤 변화. 뿐만 아니라 어떤 기후의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해수면 온도까지 다 따져가지고, 지금 크게 지금 어떤 변화가 있구나. 이걸 보면서, 고기를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지금, 이 디지털 사회를 주도하는 그러한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그래서 반도체 관련 기업이랑 요새 2차 전지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러한 기업들을 미리 남보다 먼저 찾아내면 정말 그게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찾아내느냐. 저는 기왕이면 저는 그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최고의 기업들을 찾아내는 것이 정말 좋다. 저는 생각을 해요. 전 개인적으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나 애국자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만 전부 다 내가, 주식 투자할 거야. 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거의 전 세계 어떤 기업들을 찾게 되는데, 그런 기업들. 또 인구 고령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명공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노인 사회가 자꾸 이제 더 주류가 되는 그런 세상에서 필요한 그러한 새로운 산업들, 노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정말 앞장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기업들을 찾아내는 노력, 또 더군다나 이제 기후위기 때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를 선도하는 기업, 또 이 탄소 배출을 갖다가 이제 저감하는 그러한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그러한 기업들을 찾아내는 노력, 플러스 이제 사회 양극화 때문에 요즘 나오는 ESG 많이 얘기하잖아요. ESG는 이건 정말 필수 조건이잖아요. 거기서 E가 이제 환경이니까 환경은 기후위기가 연관된 거고, S가 소위 얘기하는 사회 양극화 문제잖아요. 이 사회 양극화까지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을, 소위 그러한 ESG 경영을 잘하는 그러한 기업들을,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그러한 기업들을 찾아서 그쪽에 저 같으면 돈을 좀 더 옮겨 담겠어요. 너무 아파트에 몰빵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노후에 사는 것보다 기업을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것도 한국의 자산만 하지 말고, 기왕이면 이렇게 전 세계에 놓고 보면, 미국
주식 이런 투자하면 분산 투자한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린 전부 다 부동산 투자하는 이유가 그것만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우리나라 주식만 하고 우리나라 부동산만 하는 건 우리나라만 알아서 그래요. 그렇지만 좀만 노력을 하면 그러면 좀 더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지 않을까. 하다못해 부동산만 해도요. 제 주변에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 중국 시장 부동산 막 커지니까 뭐 중국에 아파트 사가지고 요즘 뭐 중국 사람들 한국에 와가지고 뭐 그 아파트 사가지고 뭐 돈 벌었다 기분 나쁘다 그러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가가지고 그렇게 돈 버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 얼마 전에 베트남 가가지고 또 그런 아파트 사가지고 그러니까 1층은 안 되지만 2, 3층 이런 거 다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거기서 뭐 돈 엄청나게 번 사람들도 있고요. 요즘에 그거 말고 또 다른 나라 자꾸 이제 옮겨가니까 그런 쪽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투자자로서 현명하지 않을까. 제 경작을 하는 사람이니까 너무 막 지금 당장 내가 그동안 내가 아파트 하나 가지고 몰빵해가지고 이만큼 재미 봤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이렇게 해보면 합리적인 판단일까요? 그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예정된 미래. 사실 뭐 전반적인 그런 뉘앙스가 우리나라 경제가 좀 안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논리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꼭 알아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 정말 그런 상황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존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다를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이번에 출간하신 예정된 미래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도 스스로 지금부터 잘 준비한다면 그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잘 살아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월 한 40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대표님께서는 약간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네. 나중에는 월 한 4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어떻게 또 만들 계획이신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노후에 정말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는 마을을 만들려고. 네, 지금 준비하는 거는 그 마을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어서 네, 거기에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무슨 마을을? 테마가 있으신가요? 그 유태인 마을 형태로 네, 제가 이제 종교가 또 어머니랑 그 기독교 쪽이라서 저도 이제 목사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전도사 그러세요? 상태이고 예, 별짓 하고 들어요. 이야.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형태도 띠되 애국심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학교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그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인재들을 개발하는 약간 대안학교 그런 스타일. 네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노벨 과학상을 한 번도 못 탔대요. 못 탔죠. 예. 근데 그거를 타기 위해서 지금 노벨 과학 포럼이라고 또 있어요. 저 맨날 이런 거 홍보해야 되는데. 네, 노벨 과학 포럼이라고 저기 제가 이제 임원진으로 들어가 있고, 네, 거기에 뭐 포스텍 총장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카이스트 총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님도 계시고, 뭐 고신대 총장님 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늘 회의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노벨상을 받을 것인가 이 고민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제가 뭘 할 수 있지? 그것도 결국은 인재가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인재를 어떻게 조달을 하고 그 인재들을 어떻게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식으로 커야 노벨상을 탈 것인가.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게 70살이 되면요, 60살이 넘으면요, 그 교수에서 잘리잖아요. 정년 퇴임을 당하잖아요. 네네. 당하고 나면은 그 장비를 평생 연구했던 사람이 60살부터 그 장비를 사용을 못 해요. 거기에 재직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뭘 하고 싶어도. 그게 참 안타까운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지금 이제 계속 만들어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나이가 돼 보니까 그렇게 벌써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우리가 김연아 그런 멋진 분들이 탄생하는 이유도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했기 때문에 그 길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들려면은 실리콘밸리 같은 네, 이들이 처음부터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면서 초중고를 거기서 보내고 그리고 이 고세를 통해서 대학을 연계하면서 같이 이제 현업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게 그리고 이 친구가 창업을 하고 싶다면 우리 회사 차원에서 이 친구의 창업 자원도 대주고 마케팅이나 광고도 밀어줘서 비즈니스까지 성공시켜버리는 그런 모델 그걸 만들면 노후 준비는 끝났다. 네. 스케일이 워낙 크죠.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보시면 한 100명만 나오고 100명씩 매년 나온다 그러면 성공하는 그 인자들이 100명이 나오고 100명이 나오고 100명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10년만 지나도 여기에서 엄청난 인재들이 나오고 그 친구들이 다 성장하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학교를 어디 보내고 싶냐? 그럼 당연히 자기들이 이 엄청난 그 스케일의 학교를 아니까 이쪽으로 다시 보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절로 이 학교는 점점 더 성장을 하게 될 거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와 약간 이런 것까지 좀 이게 접목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